여기 보시면 이제 리비전, 자이링스 리비전 스택이 뭐냐라는 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AI 베이스나 어떤 머신러닝 베이스에서 쓰고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 코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엔진들이 쓰고 있는 그 프레임워크이 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대세는 카페하고, 그 다음에 오픈 VS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전 엑셀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미 요 부분은, 카페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지난번 11월 달에 우리 이제 리컴필러블 스택이라고 해서 이미 이 부분을 지원한 거고, 그래서 리비전 스택은 보시면은 오픈 VX를 하나 추가시키면서 이 왼쪽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과 같이 카페하고 오픈 VX를 이렇게 같이 서포트하는 부분이 바로 리비전 스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보면은 지금 기존에 이제 FPGA니까 어떻게든지 하드웨어로 만들어야 될 부분은 RTL로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요건 지금 현재도 쓰고 있고 아주 전통적인 그 RTL 베이스의 어떤 디자인입니다. RTL 베이스 디자인이고, 그다음에 보시면 이 세로 측은 개발 시간인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가장 상위에 보시면은 머신러닝의 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는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머신러닝 앱을 갖다가 오픈 CV 베이스의 어떤 앱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알고리즘으로 개발하려면 알고리즘을 개발한 다음에 RTL로 또 컨버전 해줘야 되는 거고, 뭐 매뉴얼로 이렇게 하든지 컨버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소프트웨어가 있고 어떤 부분은 RTL로 하는 하드웨어이니까 또 시스템 통합을 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FPGA 비스트림을 생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3, 4년 전부터 나온 프로덕트이 이제 SDSoC, 소프트웨어 디파인 뭐 시스템 오너 칩이라는 SDSoC 툴이란 걸 이제 중간 어떻게 보면 이제 리비전 가기 전에 어떤 중간 툴의 개념으로서, 중간 페이스의 개념으로서 SDSoC 개념을 도입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SDSoC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커스터머의 어떤 오픈CV나 ML 앱, 머신러닝 앱을 가지고 있는 것 갖다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파티셔닝 해주고 오토매틱 컴파일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는 부분은 징크나 자이런스 MPO 소식 프로덕트의 프로세싱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부 하드웨어로 가는 것은 오토매틱 컴파일, 매뉴얼 알터 코딩 없이 그냥 하드웨어 FPGA로 가는 거고, 이런 툴만 가지고도 사실은 개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였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3, 4년 전에 이제 제공했던 SDSoC라는 툴의 어떤 개념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DSP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3주 정도 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을 한 4일 만에 임플리멘트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예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SDSoC,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리비전 스택으로 지원하기 전에 중간 개념의 SDSoC로 갔을 때는 기존의 RTL에서부터 한 3분의 2 정도나, 이 정도, 3분의 2 정도나 반 정도의 어떤 개발 시간을 줄였는데, 다시 이제 오픈CV나 카페나 오픈VS 같은 이런 프레임워크를, 머신러닝의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심플해진 거예요. 보시면은, 예. 굉장히 이게 뭐, 애플리케이션을 디벨롭먼트하고 자기가 쓰고 하려는 알고리즘의 디벨롭먼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하고 그냥 바로 하드웨어로 갈 수 있는 거의 3단계 정도 될 수가, 이 정도로 줄여드는 그런 정도로 그 개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리비전 스택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RTL 베이스로 보시면은 자이링스 툴이 해주는 것은 사실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개발 시간에. 보통 80%는 사용자가 한단 말이죠. 이런 개념이. 근데 이제 지금 이 리비전 스택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보시면은 리비전 스택 개념을 이용하면 사실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리비전 스택 개념은 이만큼 그 개발가에 줄어들면서 딱 3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머신러닝의 앱, 그 다음에 그 앱에서부터 나온 알고리즘을 그냥 오토매틱하게 RTL로 만들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스템 통합하는 부분, 3단계를 끝내기 때문에 리비전 스택을 써서 리비전 스택이 지원되는 자이링스 그런 개발 시기에 툴에서 개발 시점이 오면은 자이링스 툴이 80%를 해주는 거고, 원래 앱솔루트리 개발 기간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는 자이링스 툴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면서도 자이링스 툴이 80%를 해주고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사용자가 들어가는 일은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발 기간 중에서. 이 그만큼 오토매틱하게 그 RTL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다 오토매틱하게 컴파일해서 개발을 해주니까, 툴에서 개발해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할 일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개발 기간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리스판시브 반응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이쪽 머신러닝 쪽이나 AI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강자니까 엔비디아하고 이제 이게 애플 투 애플의 형태로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테그라 프로세서고, 그다음 일부는 또 일반 SoC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보시면 머신러닝 추론되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쪽에 비디오 프로세싱을 가지고 컴퓨터 비전 쪽에,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그 어떤 실시간 애플리케이션을 갖던 그 어떤 지연, 얼마만큼 프로세싱 딜레이가 있느냐 지연 시간을 가지고 이제 뭐 자이링스 칩은 여기 보시면은 그 저희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뭐 MPSoC, 최근에 나와 있는 자이링스의 그 MPSoC 프로덕트입니다. 16나노 제품. 그 제품을 가지고 엔비디아 태그라고 했을 때 보시면 머신러닝 추론 알고리즘에서 보시면 이 비교해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거 보시면 요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그 몇 개 어떤 이미지를 얼마큼 빨리 처리했느냐가 그 단위가 보시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초당 몇 이미지를 처리했느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프레임 per second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근데 요것은 이제 number of image per second, 네, 와트. 왜? 파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와트당 그 1와트의 1초당 몇 번의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느냐 보시면은 엔비디아 비교하고 보시면 한 6배 정도의 되게 빠르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 보시면 똑같은 건데, 컴퓨터 비전이니까 이제 컴퓨터 비전 프로세스이니까 이제 프레임 단위를 썼어요. 그래서 그냥 42배 정도. 이렇게 결국 이야기하면은 1와트의 1초에 엔비디아는 한 프레임을 처리하는데 자이링스는 42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폰시브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한 5분의 1. 레이턴시를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한 5분의 1 정도, 밀리세컨드를 가지고 있을 때 5분의 1 정도, 이렇게 5배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벤치마크를 좀 한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컴퓨터 비전 관련된 것은, 그 뭐 비전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 칩에 TX1에 그 한 256개 코어를 가지고 있는 TX1의 칩을 쓴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GPU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일반 SoC GPU를 쓴 건데, 뭐 스테레오 BML이라는 GPU를 썼고, 오픈 CV 2.4.1 같은 이런 식의 어떤 테스트 조건 하에서 했고, 그 결과는 여기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와트, 이게 그 초당 와트당 이 개념을 왜 많이 쓰냐면은, 이게 그냥 뭐 자이링스가 니네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단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와트는 돈이에요, 돈.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있잖아요. 이런데 와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전기세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적어지는 거거든요. 돈도 이게 운영비도 줄어들 수 있지만서도 와트가 적다는 소리는 시스템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아예 AI 관련된 칩을 따로 만들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GPU나 일반적인 CPU 아키텍처를 갖고는 파워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좀 특이한 구조인데 AI 쪽 관련돼서는 다들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다른 프로세스를 만든다. 그게 뭐냐면 파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거 이제 재미난 이제 하나의 예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자이링스의 그 리스판시브가 얼만큼 좋냐를 가지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한 게 엔비디아 쪽에 아까 말한 테노라라는 그 TX1 칩 256개 코어가 박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알고리즘은 구글렛이라는 그 아까 말한 DNA나 CNN 알고리즘 구글렛이라는 걸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이언스 디바이스는 GU9, 저희 16나노미터의 이제 그 MPSoC GU9을 썼고, 그다음에 구글렛에 똑같은 구글렛을 썼고요. 그다음에 배치 1하고 배치 8은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샘플 개수가 몇 개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는 샘플 개수 8개고, 자이링스는 샘플 개수 하나고,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 그 프로세서의 아키텍처의 디펜던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샘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건 없죠. 많이 들어와서 멀티코어 프로세싱 하니까 파워를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배치 1은, 근데 자이링스 배치는 1을 썼고, 얘는 배치 8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주행 속도는 65마일 per hour, 그렇기 때문에 한 대충 한 100km 잠깐 넘어가는 거겠죠. 100km 정도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둘 다 스타트에서 차가 이제 요 위에 것은 엔비디아고, 요 밑에 것은 자이링스 디바이스를 썼을 경우, 이게 그거잖아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이머전시 브레이크 시스템, EBS라고 한가요? 그죠? 네, 자율주행직에 들어가는 하나의 피처. 잡았을 때 여기서 둘 다 이제 동시에 잡는다는 거죠. 동시에 잡으면은 자이링스 GU9을 쓴 시스템의 차는 2.7ms에서부터 이제 브레이크 EBS 시스템을 동작을 시켜가지고
이 차가 여기 이 차가 서 있는 바로 급작스레 서 있을 때 서기 한 5피트 전에 자이언스는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서를 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시스템이 이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저 앞에 차가 선행을 브레이크를 딱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49에서 320ms 이후에 이게 EBS 시스템이 이제 동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서 부딪힐 확률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이제 그 어떤 툴상에서 나온 결과지만은 이 그림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이링스의 어떤 리비전 스택은 이와 같이 어떤 이머전시한 상황에서도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리스판시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리스판시브를 가지고 디자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이링스 리비전 스택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애플 투 애플로 지금 벤치마킹 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아까 말씀한 거 이제 카메라로 하든지 이미지로 하든지 해가지고 센싱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든지 이런 시스템을 보시면 끝단에는 이미지 센서, 초음파,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에 IMU라고 해서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센서입니다. 관성 관련된 센서입니다. IMU, 이너셜 모멘트 유닛인가 되는 건데 그런 센서에서 이게 왼쪽은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베디드 GPU 내지는 일반 SoC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엔비디아나 TI나 그런 프로세서는 왼쪽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오른쪽은 자이언스가 말하는 징크나 MPSOC고 그래서 왼쪽에 일반적인 GPU 프로세서를 보시면은 보통 다는 아닐 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안에 보시면은 DSP나 GPU를 가지고 따로 있습니다. 이런 프로세서가.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CPU가 이렇게 태스크 컨트롤한 CPU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티피컬하게 인베디드 GPU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서 아까 말한 브레이크 같은 걸 잡은 그런 이미지 센서나 브레이크를 잡은 그 드라이버의 인풋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처음부터 이미지 센서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센싱을 해서 데이터가 사실은 밖에 있는 익스터널 DDR 메모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DDR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이미지를 분석하고 센서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려면은 주로 분석하는 작업은 DSP나 GPU에서 합니다. 이미지 같은 경우는 GPU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센서 데이터 같은 것은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DSP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데이터 DDR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러고 나서 어떤 프로세스 처리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데이터를 DDR에 또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일정 기간 어널리시스 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게 브레이크를 잡아야겠다 어쩌겠다 그런 어떤 태스크 컨트롤하고 어떤 저지하고 디시전하는 데서는 CPU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CPU에서 그럼 DDR 메모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GPU하고 CPU하고 센서나 이미지 데이터를 계속 밖에 있는 익스터널 DDR 메모리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터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자체가 벌써 레이턴시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일반인 GPU나 SoC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자이링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왜 자이링스는 왜 밖으로 안 가고 바로 오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거 아니에요. 자이링스는 여기 이미지 센서, 초음파 레이더나 이런 센서 데이터나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징크나 MPSOC 내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처리를 하고 나서 필요한 경우, 이 내부에서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 디시전을 CPU에서 하든지 필요한 경우 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아니면 파이널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든가 그 어떤 디스플레이에다 그럴 경우만 이 밖에 DDR에다 쏘주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니네는 그러면 처음부터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 받고 익스터널 DDR을 안 가고 왜 니네 혼자 자체적으로 하느냐 보면 자이링스는 내부적으로 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as of today는 이런 식의 구조의 장점이 있고 그래서 징크하고 GPS의 그런 그 내부의 그 램을 가지고 있는 그 인터널 아키텍처 어드밴스 때문에 이런 식의 이미지 센서나 이런 걸 바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밖에 있는 익스터널 DDR 메모리를 가야 될 필요성을 최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 거의 마지막에 처리할 때 이미지 데이터를 예를 들면 센터 인포메이션이나 클러스터 인포메이션 한번 보여줘야 된다든가 마지막 아웃풋으로서 그럴 때만 가는 거지 어떤 분석하고 추론하고 머신러닝 할 때는 밖으로 안 간다는 거죠. DDR 메모리 쪽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으면 왜 빠르냐면은 사실은 이게 센서 융합 그 다음에 이게 디시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머블한 로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PL 부분에서 하드에서 바로 다이렉트리 이렇게 프로세싱에서 바로바로 디시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센서 융합이나 디시전 하는 부분들이 DSP나 GPU 내지는 CPU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소리는 결국 뭐냐면 소프트웨어에서 한다는 소리거든요.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이터레이션 하면서 소프트웨어 같은 일정한 뭐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같은 이런 사이클, 프로그램 사이클을 통해서 해야만 DC에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이링스는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프로그래머 로직 보너스의 스트레이트 포워드가 일어나기 때문에, 디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레이턴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밖에 익스터널 DDR을 왔다 갔다 하는 레이턴시도 있지만은 디시전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자이링스를 쓰는 유저들한테 큰 베네핏입니다. 하드웨어에서 바로바로 디시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좀 있으면 더 나오겠지만 여기 추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머신러닝에서 인피어런스 쪽에서 보시면은 사실상 지금 인피어런스 중에서 보시면은 인피어런스 알고리즘이 8비트 이상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좀 이따 데이터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뭐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DSP를 쓴다든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DSP를 쓴다는 게 8비트만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자기들이 아키텍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64비트나 32비트 코어를 돌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것도 멀티코어를. 그 소리는 필요 없는 이상의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트럭으로 보면은 뭐 짐도 하나도 안 싣고 가는데 엄청난 파워가 있는 트럭을 갖고 가는 식의 어떤 그런 불필요한 일을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아키텍처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자이링스는 그 8비트에 대한 어떤 인피어런스 로직을 이 프로그래머로 로직으로 구현하기 때문에 8비트로도 할 수도 있고 10비트로 할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도 역시 그 레이턴시하고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시면 이제 뭐 지금 꾸준히 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제 하나 이렇게 정리해서 표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쪽에 X축은 보시면 반응 시간입니다. 이렇게 반응 시간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제 위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 재구성 가능한 능력, 얼마만큼 이제 시스템을 재구성 가능한 능력이냐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CPU나 GPU,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왜냐면 이 부분들은, 엔비디아 뭐 TX1 같은, 테그라 같은 경우, 이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하드웨어가 일단 고정돼 있잖아요, 사실. 안에 그 멀티플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지만은, 하드웨어가 뭐 센서 인풋도 더 이상 늘릴 수도 없는 거고,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재구성하는 능력은 이 디바이스, 고정된 하드웨어에서 제공 가능한 내에서만 재구성은 가능한 거죠. 그 이상 가면은 사실 더 큰 칩이 필요하든지 칩을 다시 디자인하든가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재구성한 하드웨어나 센서나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렇게 좀 한정이 돼 있다는 거죠. 반응 시간하고. 반응 시간도 뭐 프로세서가 딱 256개 코어가 딱 한정돼 있으면 그 이상 반응 시간을 높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이링스 같은 디바이스는 이제 보시면은 재구성 가능도 플렉시빌리티도 좋고, 그 다음에 반응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비전 스택, SOC하고 MPSOC 자이링스 스택. 여기서 우리 이 리비전 스택은 저 보시면 일반적인 FPGA는 아닙니다. 딱 그 징크하고 그 다음에 SOC, 징크 SOC하고 그 다음에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딱 두 가지 종류 프로덕이 그 리비전 스택을 지원하면서 반응 시간이 좋고 그 다음에 리컴퓨터블이 굉장히 플렉스가 좋은 그 두 가지 디바이스입니다. 자이링스는 왜 여기 포지션을 했냐 그래 보시면은 이제 징크 MPSOC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아주 적은 디바이스에서 또 굉장히 큰 디바이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MPSOC는 말 그대로 A53가 4코어가 들어가 있으면서 또 하드웨어 프로그램 로직도 굉장히 적은 거에서부터 굉장히 큰 거가 되기 때문에 커스터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대응할 수 있어서 저희는 리컴퓨터블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리스판시브 부분이 굉장히 옵티마이즈 되어 있고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가질 수 있는 이 부분에 포지션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그 현재 이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리비전 스택을 지원하면서 현재 갈 수 있는 자이링스 플랫폼이 뭐가 있느냐라고 보시면은 오른쪽 두 개는 옛날 저희 28 나노미터의 징크 GC702, GC706이라는 보드고요. 그다음에 왼쪽 두 개는 지금 현재 16 나노미터의 징크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MPSOC 베이스의 어떤 보드입니다. GCU102, GCU104. 그래서 쭉 보시면은 디바이스 특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MPSOC 같은 경우는 4개의 A53 코어가 들어가 있고, 징크는 A9 코어가 2개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좀 중요하게 보시면 리비전이라는 스택을 지원하는 게 뭐가 있느냐 보시면은 이런 현재 나와 있는 GCU106, GC104, 그 다음에 GC702, GC706 보드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X Open CV, X FDNet,
요 부분이 아까 이제 그 그림상에서 보시면은 리비전 스택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지원할까 카페하고 오픈 VX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원하는 자이링스의 리비전 스택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GC105, GC104에서는 이런 그 리비전 스택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카페를 쓰는 유저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오픈 VX를 쓰고 있는 프레임을 쓰고 있는 유저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자이링스의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바로 그 인베디드 비전이나 머신러닝에 관해서 바로 쓸 수 있다는 플랫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뭐 결론적인 건데요. 리비전 스택을 통해서 기존의 그 리비전 스택 없이 그 자이링스 프로덕트를 쓰고 있는 그 엣지 레지던트 애플리케션이 있는 그 엣지 레지던트 애플리케션이 있는 그런 커스터머들이 이제 아까 초창기에 나왔던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런 커스터머들이 에이다스나 그다음에 프로 AV나 그다음에 센서나 그다음에 메디칼 이미지 클래스 VR AR 이런 커스터머들이 자이언스 리비전을 쓰면서 훨씬 빠른 개발 사이클 내에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좀 파워포인트가 안 돼. 이게 좀 조금 이 컬러가 좀 안 나와서 그런데 그 지난번에 11월 달에 그때 이제 엑셀레이션 스택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엑셀레이션 스택. 그래서 엑셀레이션 스택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하고요. 클라우드 베이스드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하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 그때 엑셀레이션 스택 지난 11월 달에 발표한 엑셀레이션 스택에서 이미 지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비전 스택을 통해서는 아까 말한 그 엣지 레지던트 앱이라고 하는 VR, 드론, 그다음에 로봇, 코버, 그다음에 의료용 이미지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엣지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리비전 스택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운데 부분 점선 부분 있잖아요. 점선 부분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 부분은 자이언스 프로덕트를 써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새로 나온 리비전 스택이나 엑셀레이션 스택을 가지고 커버를 안 해도 이미 커버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리비전 스택을 통해서 엣지 레지던트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이런 커스터머들을 다시 한마디로 그 커스터머를 지원하는 걸 확장을 한 거죠. 마켓을 확장하는 거고. 그래서 리비전 스택은 바로 그런 리스판시브하고 리컴피레이션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자이언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좀 더 넓은 그 커스터머를 엣지 레지던트 커스터머를 서포트하고 있다는 최종적인 결론적인 컨셉입니다.